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눅눅하다 그래서 저희들 또 산에 안 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장마철에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또 쾌적하게 그 중에서도 산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계곡에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불어나는데 이 계곡을 건너서 탈출할지 말지 뭐 그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 아니면 뭐 어떤 구조하셨던 사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를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체온보호입니다. 그 어떤 복장을 가져가면 그 음식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 비를 맞고 오라면 쫄딱 맞고 오라가면 막 추워지거든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체로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항시 옷 속에는 한 번도 안 꺼내 입는 경우가 생길지언정 항시 그 방한복을 하나씩 넣고 꼭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는 밧줄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그런 거 같은 거 좀 배워서 꼭 갖고 다니시고 그렇게 이제 강원도에서도 계곡물이 급류가 불어가지고 우리 구조하다가 소방관도 한 명 죽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런 계곡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보면 그 물 밑에 때쯤만 와도 그 건너갈 줄 아는 생각을 한다고. 이번에 여기 대동천에서도 며칠 전에 급류 딱 쏘나고 거기서도 한 번 거기에 고립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구조를 했어요. 그게 무릎 정도만 물이 온다 그러면 절대 건너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건너면 몇 명이 그룹을 짜가지고 여기 한 사람이 넘어가도 괜찮을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건너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체온 보호만 유지를 하고 건너편에서 그 계곡물이 부를 때 2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2시간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계곡물이 산에 있는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었다 순식간에 싹 빠져요. 2시간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쫙 빠져요. 그럼 그때 건너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그 2시간을. 그게 건너올라다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참아주시면 돼요. 그런 데서는 급류 때는 절대 자기가 막 괜찮겠지 하고서 건너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이렇게 119에서 구조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만 읽으시면은 그렇게 뭐 조난 당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저는 하도 이제 우리 대장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까 저 박경훈 대표님께서 걱정하셨어요. 여기 남자분들끼리 딱딱하게 해서 참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가끔 공도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웃음을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주제가 뭐 아까 순직 그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의 순직률이 지금 경찰 군인에 비해서 가장 높고 또 자살자도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걸 떠나서 우리 그 저자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아까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하실 일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거 혹시 여기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퇴직하면 건물을 좀 제가 제 손으로 한번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귀한 책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걸 소장을 많이 해서 와서 좀 많이 보고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그냥 밭 같은 데다 많은 그 과일이라든지 식물 같은 걸 많이 심어서 아이들이 와서 그런 걸 좀 체험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같은 것도 좀 자꾸 좀 장만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퇴직하면 그쪽 분야에서 조금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은 언제 정도 예정하시나요? 퇴직을 해야지. 예, 꼭 불러주시기를 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패널님 예, 해주시죠. 차이가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물장구 중에서 이제 익사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저는 이제 맥주병이거든요. 수영을 전혀 못해요. 이게 숨 닿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꼬르륵이거든요. 군대 있을 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이제 숨을 쓸 수 있는 데까지 갔죠. 그래서 다 와서 이제 발을 댔더니 안 닿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수영장이 경사가 진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군대 수영장도 그렇고 대부분 수영장에 경사가 졌더라고요. 한 번은 또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날은 날씨가 쾌청해서 그때도 이제 계곡물에서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호흡하는 데까지 갔었는데 발을 댔는데 안 난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명이 긴가 봐요. 그래서 살려고 아둥바둥 쳐서 결국엔 다행히 군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계곡물에서 헤엄쳐 나왔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처럼 무조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익사사고를 당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한번 그 순환사고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요. 막 여자분이 그냥 들어온 물을 막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저도 그냥 헤엄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려고 또 잡고서 이렇게 도로 뒤로 뒤로 유턴을 하려고 보니까 발이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붙잡고 싹 서보니까 가슴까지밖에 안 닿는 데서 막 힘으로서 그냥 들어온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착해야 돼요. 그러고 또 자기가 그렇게 물에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이 가서 빠졌어요. 그렇게 하면은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같이 죽습니다. 꼭. 왜냐면 턱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무슨 이렇게 다른 조치를 해라 그냥 뛰어들어가서 잡으려다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시 그 상황을 언제나 어떤 야영을 하든지 물놀이를 하든지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꺼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 이렇게 함부로 접근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요트를 우리나라에 일주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수상 전문가나 수영을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예. 화장실 갈 때도 착용한다. 그리고 위험한 데는 절대 나서지 않고 전문가들이 나서게 한다.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팀워크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얼마든지 수상 레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가 심하고 어떤 생태계 교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을 다니지만 가끔은 벌떼가 막 이렇게 달려들 때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찐득이 때 무슨 여러 가지 벌레들 이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야외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등산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안전하고 이렇게 산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하도 다방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어떤 걸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벌이 나왔으니까 이제 벌 같은
해마다 이렇게 뱀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막 파악을 해보니까 한 320명 정도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산에 가면 이 벌이 쏘여서 그때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심 속에 있을 때는 별로 쏘일 일이 없으니까 모르다가 갑자기 가서 이제 쏘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알레르기에 의해서 기도가 부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갈 때는 꼭 그 사람이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사전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가서 벌에 쏘였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면 30분 이내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쏘여서 부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온 몸에 이제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반응이 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 같은 데 가면 이제 벌이 먹이 경쟁이 심해지면 더 독해져요. 특히 이제 가을에 같은 때 이제 말벌 같은 것도 이제 자꾸 요양벌을 이제 내년을 위해서 월동할 수 있는 그 벌을 하게 하고 이제 먹이를 경쟁이 심해지니까 더 독해지거든요. 그런 때 같은 데는 하여튼 벌을 만났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그 벌은 자기가 얘는 범위가 있어요. 그 경계하는 범위가.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벌이 땅에 엎드려라 어떠다. 근데 벌은 화학전의 명수예요. 한 사람을 먼저 하나 딱 찍어서 쏴놓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그 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만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도 그 벌의 범위에서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그것이 최고고 만에 쏘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예비 약품도 없어요. 갖고 다닐 때 병원에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벌 같은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벌초하러 가보면은 이게 벌집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묘에서. 그러면은 F킬러하고 라이터 갖고 해서 이렇게 불로 댕겨갖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화생 뭐라고 해야지 이걸? 예. 화염 방사기.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좀 해본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대장님 책에 보니까는 이제 벌도 단발 있고 또 이렇게 연발 있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보통 한 번 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연발이 또 있더라고요. 벌도. 예. 일본 꿀벌 같은 건 단발이에요. 이렇게 딱 쏘면 침이 살에 박히면서 뒤에 동그란 침낭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침을 빼려고 침낭을 쥐면 침이 독액이 다 속으로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나 뭐 어떤 날카로운 것들 밀어서 이게 그런 침낭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벌은 이게 단발이 아니에요. 말벌은 계속 기관총이에요. 얘들은 계속 쏴도 돼요. 그 일반 꿀벌의 300배가 더 독해요. 한참 독성이 심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쏘고 지가 가지고 있는 독을 다 쏠 때까지 계속 쏩니다. 그건 여기에 침이 박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벌 같은 게 조심해야 되고, 요새는 또 이제 외국 수입종 말벌이 있어요. 나무 같은 데 높이 매달려 있는 그런 말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건 미국에서 들어온 이제 수입종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원래 우리나라 말벌은 사람 한 키에 한 배 반 정도 높이까지밖에 안 날라요. 그 위로, 나무 위로 도망가면 괜찮아요. 근데 요새는 수입종은 그걸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벌 같은 거 하면 멀리 사정권 반역으로 도망가서 안 쏘이는 게 최고죠. 네. 정말 우리 구조대원들이 많이 쏘여요. 말벌 같은. 그러면 일반 꿀벌 같은 건 그냥
쏘이면 그냥 쏘였느니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장수말벌 같은 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현기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걸어요. 그럼 가서 병원에 가서 꼭 먼저 주사 맞춰야 돼요. 그 말벌한테는 정말 우리 구조대원들도 무서워해요. 예, 말벌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벌집 보시면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면은 신속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예,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그 말벌한테 쏘여서 이제 그 죽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높은 산에서 말벌에 쏘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특히 알레르기성 있는 분은 얕은 산이면 얼른 병원에 가는데 높은 산이면 아까 말씀대로 기도가 막히면 이제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 좋으면 이제 그 저도 직접 그 응급처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볼펜, 오나미 볼펜이 최고 좋습니다. 오나미 볼펜 같은 게 관이 있잖아요. 그 내용 다 빼내는 이제 그 겉에 관만 나오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입을 통해서 혀가 이제 말려 올려갔으니까 혀를 이렇게 내리고 그걸 집어넣으면 그 사이로 이제 공기가 유통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산에서 대나무 있어도 좋고 무슨 대롱 같은 것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이게 꽉 막히니까 이제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건데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우리 대장님께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사실 저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소방관이 되리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딱 들어왔더니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네가 화재 현장은 오히려 불 더 내지 않냐? 불 끄는 건 감사하고 오히려 불을 더 확대시킬 것 같다. 제 행동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절도 있게 이렇게 잘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적응 과정이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 적응 과정 힘든 것 중에서 하나가 또 가족과의 그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쉬는 날, 뭐 일요일 같은 때 쉬고 있을 때 그때 가족한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그 의식이라도 이제 하려고 하면 또 하필이면 그때 피해 법칙에 의해서 큰 화재가 나서 그 비상 걸리잖아요. 전 2번, 뭐 많이 아니고 2번 그랬었는데 딱 레스토랑에서 그냥 좋아하는 거 다 시켜서 그 먹으려고 하는데 비상 그때 삐삐 있던 시절이에요. 그 삐삐가 막 이거 안 가고 버텨볼까 하다가 그냥 결국 또 뭐 그냥 보도청이라고 이제 갔어요. 가족들 두고서. 그런데 그걸 이제 가족들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되게 원망하더라고요. 아이, 아빠 직업이 그러니까 뭐 이해해야 되는데 아유 그런데 그런 때 이제 굉장히 서글펐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 백발 대장님도 혹시 그런 경우 혹시 있었을 텐데 가족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헤쳐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친구들 모임이 같이 그전에는 젊었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이제 교대도 지금 3교대인데 그때는 격일 근무였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또 주간에는 이제 그 검사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거 단속 같은 거 나가고 그럼 또 주간에 또 뭔데요? 그럼 들어갔다 또 자고서 그날 또 출근하고 그런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 같은 거 자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해를 못 해요. 다 잘렸어요, 모임이. 자주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꾸 이해하려고 뭐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좀 식구한테도 좀 맨날 고마운 게 정말 매일 뭐 거의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반달과부예요. 소방관들 그 부인은 진짜 남자는 호랩이고 반달 호랩이고 한 달이면 뭐 거의 반 이상을 그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 소방관 부인들은 정말 그 너무 외롭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소방관한테 자꾸 요새는 조금 인기가 있어서 그 괜찮은데 그전에는 저도 뭐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냥 장모님이 소방관이라고 그 불에 죽게 생겼으니까 막 결혼을 막 반대하시고 그랬는데 예, 그런 소방관들의 애환이죠. 예, 이상합니다.